내가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사업체를 운영하든 팀을 관리하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누군가와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여러분 요새 혹시 그 자서전 같은 거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글쎄 어떤 경영에서의 성공 뭐 이런 스토리는 좀 읽어보신 적이 있으지만 아마 한 사람의 자서전은 읽어본 적 그렇게 자주 읽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자서전이라는 걸 읽으면서 엄청 꿈을 키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이렇게 사업적으로 엄청 성공하신 분을 만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힘들 때 혹은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그 이후로도 힘들 때 자서전을 읽으면 마치 내가 나아갈 길을 누군가 먼저 살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 같아서 나는 거기서 진짜 힘을 많이 얻었다. 그리고 힌트를 정말 많이 얻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서전이 갖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뭐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거야 뭐 이렇게 분석하고 알고 싶은 어떤 지적인 욕구 이외에 또 다른 마음의 스승 같은 사람 또 나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 트리거는 이게 자서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자서전 읽은 지가 좀 됐었는데 요번에 이건 진짜 괜찮은 자서전 같아요. 제목은 더 영어로는 The Ride of a Lifetime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는 디즈니만이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즈니 CEO 밥 아이거가 직접 쓴 걸로 유명해요. 제가 그 몇 개월 전에 오프라인 프리쇼에서 이 밥이 나와서 같이 토크하는 거 봤는데 진짜 완전 잘생기고 말도 너무 잘하고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단호하고 똑똑하면서 따뜻함이 넘치는 공정함이 넘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네 이런 생각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제가 밥 아이거가 쓴 이 디즈니만이 하는 것 이 책을 읽고 느낀 겁니다. 먼저 밥 아이거가 누군지 아마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디즈니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마 디즈니 캐릭터 집안에 하나씩 찾으면 하나씩 지금 다 갖고 나올 수 있을걸요. 어린 아이들의 그 모든 아이들의 꿈은 사실 우리 다 디즈니 만화를 보면서 컸잖아요. 자, 이 밥 아이거는 지금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회장으로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태어난 게 1951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이가 되게 많아요. 거의 지금 한국 나이로는 거의 70 됐다는 얘기죠. 70. 이분이 15년간 월트 디즈니에 있었고요. 이 사람의 총 경력은 약 한 45년 정도 됩니다. 대단한 건 나이가 70인데도 우리나라는 나이 70이면 전문 경영인에서 웬만하면 다 물러나잖아요. 지금도 왕성한 그 힘으로 디즈니를 전 세계의 글로벌 컴퍼니로 만들고 끌어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새로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또 막 쏘아 올리고 있는 중이고 그 와중에 이 디즈니만이 하는 것이라는 디즈니에서 몸담으면서 느꼈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또 자기 인생을 진솔하게 시간대별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재밌어요. 자, 이 밥 아이거는요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1951년에 태어났으니까 저보다 13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뉴욕의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났는데 그냥 아주 평범하고 오히려 평범한 것보다는 좀 못한 정도의 수준에서 컸습니다. 어린 시절 아주 밥은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니었답니다. 뭐 B학점 정도 유지를 간신히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뉴욕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회사 취업을 했는데 이 지역의 작은 케이블 방송국에서 뭘 했느냐 하면 기상캐스터를 했대요. 여러분도 이렇게 느낌이 오죠. 이분의 꿈이 기상캐스트는 아니었답니다. 뭐였을까요? 뉴스 앵커요.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작은 케이블 회사를 다니면서 나는 못하겠구나. 굉장히 많은 본인에 대한 파악과 실망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되게 절망에 있었죠. 왜냐하면 그 기상캐스터로도 뭐 이렇게 자기가 실력을 썩 발휘하지 못하던 상태,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그렇게 일하던 중에 우연이었습니다. 진짜 우연히. 외삼촌이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근데 면회를 갔죠, 병원에 이제. 그랬더니 외삼촌 옆에 같은 병실, 그 같은 병원에 있던 사람이 하나가 ABC 방송국에 자기가 되게 이제 뭐 임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좀 하급 임원인데, 왜 알잖아요. 이렇게 왜 병원에 누워서 뻥치는 사람 뭔지 알죠? 막 다리 아픔에다 누워서 막 내가 말이야 이거 내가 뭐 ABC 같은데 막 조카 내가 바로 소개시켜 줄 수 있는데 전화하라고 그래 전화하라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고 또 외삼촌이 순진하게 또 전화번호 받아갖고 밥한테 준 거야. 야, 너 방송국 가고 싶다 그랬잖아. ABC 좋잖아. 너 거기 들어가 봐라. 그래갖고 이제 그 전화번호를 갖고 와서 연락을 했는데 자기가 그런 전화번호를 준지도 모르더래요. 원래 다 그런 거잖아 스토리가. 그래갖고 이제 사정사정해서 만나서 가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입사를 하긴 했어요. 근데 뭘로 했냐면 그러니까 이 스태프예요. 아마 우리 여기 대수팀장님도 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의 제작팀의 스태프 뭐 할까요? 출연진 다 오나 전화하고 도시락 시키고 물 떠다 놓고 뭐 야 빨리 가서 짐 받아와 지금 택시에서 내렸다 하잖아. 그럼 막 가서 짐 받아오고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일이 너무너무 고됐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일이 고돼요. 밥은 지금도 습관이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난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늘 새벽 4시 반에 깨서 뭔가 일을 한대요. 뭐라고 얘기하자면 새벽 4시 반에 아무도 휴대폰도 오지 않고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는 그 시간에 일어나면 뭐하냐? 사색하고 책 읽고 운동하고 만약에 이 4시 반이 없었으면 자기는 지금까지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성장한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그 고된 일을 하는 ABC 스태프 할 때 생겼답니다. 항상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려면 4시 반에 깨서 뛰어야 됐대요. 그때 진짜 일을 통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고생해야만 무슨 일인가 이루어지는지를 그때 다 배우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의 구성은 배우고 이끌다. 정말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 구성이. 1. learning이고요. 배우는 거고요. 2는 reading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게 내가 창업한 것도 아니고요. 4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트 디즈니 회장까지 갔다라는 건 다 겪었다는 뜻이에요. 창업을 하면 여러분 또 다른 경지의 것을 배우죠. 근데 직장 생활 말단 그것도 스태프부터 시작해갖고 ABC에서 부사장까지 되고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직장 생활하면서 뭘 배웠던 걸까요? 뭘 했던 걸까요? 어떻게 해서 부사장까지 됐을까요? 쉽지 않은데. 또 미국이 그렇잖아요. 완전 성과 위주로 일로만 판단하는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왜 우리는 직장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다 자기를 잃잖아요. 너무 비유 맞추다가. 근데 자기 다음을 끝까지 갖고 갔기 때문에 사장이 됐고 그 다음에 디즈니로 가서도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이렇게 ABC에서 막 스튜디오에서 막내로 막 숨어도 얼마나 겪었겠어요. 맨날 물 떠오라 그러고 어디 갔다 오라고 하고 결국은 41에 41살에 ABC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이분이 만들어낸 그 신화 같은 거는요. 지금도 ABC 역사의 신화입니다. 시청률 1위를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찍어댔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디즈니가 ABC를 사들였죠. 그때 이 ABC 사장으로 있던 이 밥은 디즈니로 넘어간 겁니다. 합병이 된 거죠. 산 거죠. 디즈니가.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디즈니가 큰 회사고 ABC를 사들였을 때는 ABC에서 있던 사람이 디즈니에서 적응하는 게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 이게 뭐냐면 이게 작은 집이 큰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눈치 보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또 여기서도 자기만의 친화력과 공정함으로 경쟁하기 시작했고 신임을 얻기 시작해서 그래서 디즈니를 15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키워놨습니다. 아마 디즈니가 이 밥 아이거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디즈니가 한때 엄청난 위기를 겪었었고 그때 한번 디즈니는 정말 무너질 뻔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보니까 이 밥 아이거에 대한 이 책을 읽고 난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저는 되게 눈여겨볼 만했어요.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아시죠? 그 전에 한번 제가 브레네 브라운 책도 한 2번 정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의 황금률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모든 결정에서 그는 모든 의사결정에서 대단히 품위 있는 승리를 거머쥐었다. 또 데니얼 코일은 이런 얘기 했네요. 책을 읽는 것만으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CEO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게. 정말 소설처럼 오랜만에 쭉 빠져들 수 있었던 그러면서 줄칠 게 어찌나 많은지 여러분 쉽게 배우는 방법이 바로 이 책인 것 같아요. 쉽게 읽으면서 쉽게 배우는 방법 한번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내가 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사업체를 운영하든 팀을 관리하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누군가와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만 경력을 쌓았지만 내가 배운 원칙들은 다른 업계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해 볼만하다. 나의 이야기가 대망을 품은 CEO들 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또는 개인적인 삶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분명 그렇게 될 것이다. 맞아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해주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의 스토리가 술술술술 이 밥의 어린 시절부터 ABC 입사부터 디즈니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꿈을 시작하는 방법이요. 두 번째, 시작했으면 그걸 견디고 키워가는 방법이요. 세 번째, 기회가 있을 때 그걸 포착하는 방법이요. 네 번째, 실패가 왔을 때 옳은 판단을 하는 방법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성공을 어떻게 나누는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20대부터 70까지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거의 아르바이트 같은 스태프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가 겪은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을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무슨 제조업이 아니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이라서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가 보게 되는 많은 그 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들은요. 다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말하자면요.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와 고객과 그 소통과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공장에서 막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사람과의 소통, 그리고 또 뭡니까? 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그 수많은 컨텐츠를 위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디벨롭해서 직접 고객에게 주는지, 그리고 끈기 있게 그게 팔릴 때까지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지, 그걸 또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음 아이디어로 넘어가는지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전 너무 좋았고,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 장 한 장이 너무 즐겁고 스펙타클하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책은 밥 아이거가 쓴 뭐라고요? 디즈니만이 하는 거. 그래서 이 책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꿈도 자서전을 통해서 영감을 받을 수 있고 그 열정을 같이 옮겨받을 수 있으면 그 밥 아이거가 가진 열정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책의 중요한 부분 하나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자, ABC에 고용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면 어디든 언제든 달려가서 시키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 것. 나는 종종 오전 4시 30분에 스튜디오로 달려가 조명팀 호출 전화를 돌렸다. 1일 연습곡의 세트는 촬영 전날 밤에 설치되기 때문에 새벽부터 조명 감독과 무대 담당자들에게 연락해 조명을 설치해야 했다. 또한 나는 목수, 소품 담당자, 전기 기술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의상 담당자,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다 왔는지 확인하고 업무 순서를 조정해 그들이 제때에 출격하도록 도왔다. 그 외에도 음식이 제때 도착하는지, 뜨거운 조명 아래서 촬영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에어컨이 충분히 가동되는지 등을 확인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제작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자리였다. 덕분에 나는 남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업계 전문 용어에 숙달했고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의 면면을 파악했다. 어쩌면 그때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제작에 수반되는 까다로운 요구들을 즉각 해결하는 법과 극한의 업무량을 견뎌내는 법이 아닐까 싶다. 그때 읽힌 근면함은 지금까지도 내 든든한 자본이다. 오늘날까지 나는 거의 새벽 4시 15분에 일어나는 일을 이어왔다. 이거는 순전히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하루의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사색하고 독서하고 운동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일상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일의 중압감에서 잠시 벗어나 생각을 좀 더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다.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새벽 시간이 없다면 나의 생산성과 창의성도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힘든 상황에도 배울 게 무엇인지 알아내는 현명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끊임없이 참 신기하게도 봐봐, 이거는 ABC에 있을 때도 그렇고 거기서 조금씩 승진하면서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될 때까지 디즈니로 옮겨가서 또 디즈니에서 15년 있을 때까지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작은 일에서 어떠냐면 굉장히 현명하고 자기다우면서 공정하고 따뜻한 선택을 혹은 매우 담아한 선택을 해나갑니다.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선택법을 배운다는 것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디즈니 많이 하는 것,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키워가시는데 열정을 다시 불붙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술 읽히니까 읽어보세요. 자, 북 액션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은 그 리더십의 여러 형태들이 보여요. 협상력도 보이고요. 포용력도 보이고요. 인재를 이끌어가는 인재 고용 방법도 보이고요. 혹은 M&A나 뭐 이런 회사를 사들일 때나 이럴 때 보면 되게 단호함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밥 아이거를 통해서 배운 딱 한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게 뭐 단호함이다, 협상력이다, 공정함이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 딱 정하십시오. 이 책 속에 단어가 다 숨어 있으니까요. 아니면 뭐 따뜻합니다. 뭐가 됐건 하나를 꺼내서 창의성이다. 자꾸 생각나네요. 많아요. 하나를 꺼내서 그 에피소드나 그 상황에 대해서 밥은 이러했다라는 걸 적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걸 한번 적용해 보겠다라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동시에 대비적으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의 북 액션입니다. 시간이 진짜 너무 없고 그게 사실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교실에서 하니까 하지 않았죠. 꿈은 이제 달성이 이제 그 아이템이 없어지는 느낌이어서 다시 해볼게요.
입 때문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손과 전체의 리듬 때문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영상이 좋아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 제가 말하는 영어 문장의 다음 단어를 아이가 teaching이라고 말하고 How do I keep them motivated for the long run? The honest answer is military training and rituals. Start over again. Because they don't believe that failure is a permanent condition. But the very